자, 이제 문제 가지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서 1번, 공유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또 변경할 수도 없었죠. 1번 옳은 표현. 2번, 공유자,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해서 옳은 표현. 사용도 지분 비율, 관리 비용도 지분 비율. 3번 질문이요.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요걸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자, 이 공유 지분, 공유물의 사용에 관한 관리 특약이라는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된다.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말도 안 되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대서 갑이 60%의 지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자, 을이 다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해놓고 이걸 갑이 병한테 지분을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이 을이 내가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관리 특약을 들어서 이 사용 수익 권능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서 적법하다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이죠. 자, 아까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있었죠. 해서 자,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 그래서 갑이 전부를 사용하기로 관리 특약이 결정이 됐고 갑이 이걸 임차인 병을 들여서 임차인한테 사용을 허락했다라고 했을 때 소수 지분권자인 을이라는 사람이 바로 임차인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 이 자체가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해서 다시요. 이렇게 해볼까요?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전부를 사용하기로 이렇게 관리 특약을 맺었다.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반환 청구 부인됐던 것이 바로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처럼 만약 병이란 임차인한테 갑이 사용 수익을 허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소수 지분권자 을이라는 사람은 병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머리 가볼까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보게 되면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부분을 초과해서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설명드려볼까요? 요건 이제 외워서 접근을 해야 될 그럴 주제가 될 텐데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을이 20%, 병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자, 갑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전부를 갑을 병 정한테 사용 수익을 허락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뭘 주장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불법적으로 전부를 다 사용하고 있을 때, 을이 전부를 다 사용하고 있을 때, 갑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병이 을한테, 지금 이제 목적물의 반환 청구하듯이, 만약에 을이라는 소수 지분권자가 제3자한테 사용 수익을 허락했다 할지라도 소위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인도 청구할 수 없는 걸 기억해야 되죠. 바로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뭐가 안 된다? 인도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는 소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인도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4의 15번 문제. 갑과 을은 X 토지를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여기 이제 둘 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과반수라는 게 50% 초과죠. 그래서 둘 다 소수 지분권자에 해당이 된다. 이게 기본 구조. 문장 길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세 번째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네 번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명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갑의 지분에 대해서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을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요거 어떤 거 틀린 표현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갑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을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의 지분을 누가 훔쳐갔어? 그럼 을이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자신의 지분권이 매개가 돼야만이 뭘 할 수 있다?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으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부가 순생 거짓말이면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바로 치고 들어갔던 쉬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등기 말소 청구는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자, 등기가 불법적인 등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일부라도 진실이 있으면 지분 비율에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부가 순수한 거짓말이면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지분 길이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과반수 지분권자 아니죠? 과반수 지분권자 아니죠?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다? 바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반환 청구는 꼭 과반수 지분권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지분권자도 누구든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3번 질문요. 갑과 을이 엑스토제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를 한 경우 갑 자신이 구분 소유는 자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을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이게 소위 구분 소유적 공유죠. 그래서 갑이 50%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을이 50%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등기만 뭐로 했다고요? 공유로 등기를 했다. 그러면 갑은 자신의 그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건물 짓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을이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요렇게 좀 특이했던 지문 구분 소유적 공유가 하나 튀어나왔고요. 자, 4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안 된다니까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때 을은 자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안 되는 거 왜였죠?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게 뭐야?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걔를 제외하면 다 뭘 할 수 있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뒤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이게 혹시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이 되게 되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나머지 경우에서는 다 어떻다?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5번 제3자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이 토지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갑은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갑의 지분권도 박탈당했자 뺏겼잖아요. 그런데 갑으니까 전부가 거짓말이야. 그러면 가는 김에 한꺼번에 묶어서 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등기 말소 청구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지분권에 침해가 있을 때만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셨고요. 다시 갑시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기억하셔야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 목적물의 반환 청구 안 되는 게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의 배타적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적물의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이 3분의 2의 지분, 을이 3분의 1의 지분. 그래서 여기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누가 된다?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게 된다. 을은 소수 지분권자가 되겠죠. 그럼 이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논의의 구조,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병이 갑으로부터 엑스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자,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을 맡은 경우, 이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소위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죠. 해서 1번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답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답 외우면 쉬워요. 외우셔야 돼. 계속 기본을 가지고.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 다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요, 몇 개의 틀을 좀 잡고 가면은 의외로 딱딱 떨어져요. 공부할 때는 더럽게 어려운데, 자, 공식을 딱 대입을 하게 되면 그나마 이게 쉬워요. 자, 2번 지문이요. 자, 보니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니까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엑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 명의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했다. 그러면 이제 원래 갑이 3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3분의 1의 지분까지 같이 가져간 거야. 그러면 일부는 거짓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누가요? 을이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바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3번 지문이요. 자,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토지에 대해서 정명의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 있는 경우 을은 정을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의 지분을 훔쳐간 거야. 누가? 정이. 근데 같이 갑의 지분까지 같이 훔쳐간 거야. 전부가 거짓말이야.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한정하지 않고 등기 전부에 대해서 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4번. 무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주에서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 손해배상하고요 부당이득은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안 됐던 거 있었죠? 바로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대신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되는데 무가 불법적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조. 자, 5번 지문. X토지가 나와있을 때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이게 변경 행위거든요. 다시 갑시다.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받아야 가능하다. 그래서 공유물의 변경 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있어야 다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나대지라고 했을 때 갑이 전부를 사용하는 건 가능해. 바로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문제는 변경 행위에 해당되므로 다른 공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다 건물을 신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지분권자의 승낙을 받기 전까지는 이때는 변경 행위, 바로 건물을 신축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니까 28회 때 나왔던 문제, 갑은 5분의 3의 지분, 을은 5분의 2의 지분으로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스톱.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 을이 소수 지분권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보니까 갑이 병에게 임대했을 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틀린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목적물의 반환 청구, 인도 청구, 부인됐던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과반수 지분권자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 역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은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2번 지문이요. 자, 바로 부당 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다. 가볼까요? 갑이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다. 즉, 을은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 부당이득을 얻은 게 없으니까. 병은 갑에게 임대를 다 냈으니까 굳이 을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된다?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정도. 그래서 옳은 표현. 3번 질문요. 자, 끄트머리 가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엑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을 때 갑은 병에게 엑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목적물의 반환 청구, 인도 청구, 부인됐던 게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인도, 소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는 소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이 되는 거죠. 소수 지분권자, 애초에 사용 수익할 권능이 없고요. 그 사람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이 된 사람도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능이 없다. 그래서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 바로
부다, 목적물의 반환 청구, 인도 청구 가능하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야. 그냥 인도 청구,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안 되는 거 두 가지. 과반수 지분권자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4번,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X토지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틀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 5분의 2를 사용하면 그 중에 5분의 3에 해당하는 이익을 누구에게? 갑에게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유치한 문제이고 대신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일 착각에 빠지는 문제. 퍼센트와 면적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5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 공유물을 사용을 하되 그 중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어디? 5분의 2에 한정하고 5분의 3에 해당하는 이득은 누구에게? 갑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만약에 5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이게 옳은 명제가 돼버리면 더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틀리게 뽑아냈고요. 그래서 자, 갑이 X토지 전부를 매도해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경우, 을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갑의 지분 범주 내에서는 어떻다? 유효하다. 그리고 을의 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요. 갑이 5분의 3의 지분, 을이 5분의 2의 지분. 근데 이 사람이 갑이 을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지 멋대로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부를 다 팔아버렸다라고 하면 5분의 3 지분은 유효한 것이고 5분의 2 지분은 무효.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 문제. 자, 갑과 을은 X토지에 대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구분 소유적 공유는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어떻다?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가 침해 행위를,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침해 행위를 했을 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처분할 수도 있다. 이게 하나의 축이었었고요. 두 번째 이슈, 공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3자가 다른 공유자의 특정 부분을 침해했을 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총 4가지 뼈대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단독 소유 일종이니까 가능하다. 2번 질문은요.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오른편이죠.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특정 구분 부분이 단독 소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3번 질문은요.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갑은 병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갑이 있고 갑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 사용하고 을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했을 때 제3자가 을의 부분에 대해서 침해 행위를 하게 되면 공유자인 갑도 나서서 뭘 할 수 있다? 이 제3자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이건 공유에 있어서 사용수익 관련해서 방해 배제 청구의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을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4번 질문,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을 한 경우 갑, 정 사이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표현. 등기부에는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을의 지분권을 낙찰받는 병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공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이 사람한테 구분 소유적 공유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5번 의미 없습니다. 이건 이제 2번 나왔는데 분석할 필요 없고요. 계속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보셔야 돼. 다시 갑시다. 단독 소유니까 단독으로 배타적으로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을 배타적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근데 다른 공유자가 침탈에 오게 되면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그림 잡았고, 두 번째, 이게 단독 소유니까 특정 구분 부분을 처분하는 것,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공유이다 보니까 제3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침해했을 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이기 때문에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는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29에 40번 문제. 갑은 X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 분할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X 토지 전부 중에서 자, Y 토지 부분을 단독 소유 형태로 단독 소유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소위 고분 소유적 공유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이 공유자 을은 갑에 대해서 공물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맞죠? 고분 소유적 공유도 공유의 일종이니까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해서 답 1번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아주 겁나 쉬웠었어요. 자, 문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 문제에서는 뭘 갖고 출제를 했냐면은 25회 16회 때 문제, 16번 문제에서는 자, 지금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제3자 비용이 방행했을 때 갑이 나서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두 문제다 공통적인 이슈가 공유로서의 성격, 공유로서의 성격이라는 게 뭐라고요?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공유자가 나서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두 가지 이슈 중에서 공유에 주안점을 두어서 출제 이슈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문제 나오기 전에 나왔던 주제에서는 뭘 갖고 뽑냐면은 그 얘기를 갖고 뽑는 거야. 바로 단독 소유라고 해서 두 사람 공유자 사이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특정 구분 부분을 침해하게 되면 이 사람 뭘 주장할 수 있다?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에서 조금씩 난이도 올라가요.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에 있어서는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 그리고 공동 소유로서의 성격에서 공유로서의 성격. 그래서 지금 25회 때 문제하고요. 29회 때 문제에서는 바로 공동 소유로서의 성격을 갖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맞았고요. 자, 을은 자,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죠. 단독 소유니까 다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당연히 자주 점유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해서 점유하는 것이니까 다 자주 점유. 우리가 이제 자주 점유, 내 거라고 믿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점유를 자주 점유, 남의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점유를 타주 점유. 해서 어떤 점유가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냐를 분석할 때는 자주 점유는 매매 등 증여를 받았을 때 이때 이루어지는 점유를 가리켜서 자주 점유라 부르게 될 거고, 임대차, 지상권 등을 통해서 하는 점유를 가리켜서 타주 점유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이 을의 입장에서는 이 Y 부분에 대해서 샀으니까 자주 점유가 되게 될 것이다. 자,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뒤에 공부할 주제인데 이 법정지상권은요,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게 법정지상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소유권, 토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5번,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갑이 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조금 문제 형식만 사례를 좀 달리 구성을 했는데 하여튼 4개 외우셔야 돼. 다시 갑시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미친놈들처럼 그냥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있어. 계속 외우는 거야. 계속 외우는 거야. 그냥. 이 보니까 이렇게 계속 외우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해가 돼. 이해가 되니까 알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심상치가 않아. 지금 이제 학원 나온 지 한 보름 되신 분, 갈 때 자랑질 좀 하지 마요. 난 될 것 같다고. 지금 여기서 2달 하신 분들은 호흡을 치지. 그래서, 하여튼, 혼자 흐뭇하게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구분 소유적 공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단독 소유라는 성격, 단독 소유. 여기를 이렇게 가겠구나. 단독 소유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독 소유니까 자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지 멋대로 어떻다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근데 사용 수익 얘기는 너무 쉽잖아. 그래서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다 방해 배제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때 이제 항상 문제 구성하는 게 자신의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을 침해왔을 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처분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공유로서의 성격도 일단은 두 가지가 나와야 되죠. 공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처분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처분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다 사용 수익하고 요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사용 수익에 있어서 또 하나가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분할이라는 개념을 쟁점으로 삼아냈고요.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침해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이 아니라도 뭘 할 수 있다? 방해 배제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요렇게 지금 나머지 얘기는 다 부차적인 얘기야. 그래서 방해 배제가 두 개가 나왔죠. 공유자 사이에서도 방해 배제 문제가 나오고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도 방해 배제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고 단독 소유니까 처분할 수 있다.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 공유니까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둘 다 방해 배제라고 하는 것을 갖고 출제 포인트를 주로 삼았죠. 총 3개의 쟁점이 나왔는데 방해 배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소유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좀 민망했던 문제지. 그냥 어렵고 쉽고 문제가 아니라 간단한 거.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공유에 있어서는 분할의 자유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당사자가 예전에 분할 금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등기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어떻다? 분할할 수 없다. 이 공유물 분할 금지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5년 이렇게 돼 있던 것이고요. 또 갱신할 수도 있다. 자, 몇 번 상관없어요. 아무 때고 할 수가 있다 해서 되게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고요. 합의자,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틀렸죠? 공유에 있어서는 자, 지분이라는 것이 등기가 되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은 합의는 지분이 등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 가지로 가는 거죠. 자,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는데 비해서 합의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공유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분할 청구가 가능한 데 비해서 합의에 있어서는 분할 청구라는 것도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 되겠습니다. 3번 비법인 사단의 사원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신경 꺼야 해서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해서 종종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바로 비법인 사단 그리고 이것의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 행위조차도 전원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고지에서 누가 교회 자산을 어떤 놈이 와서 도끼로 지붕을 부러뜨리고 있네. 그랬을 때 그 신도 중에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체 이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총유물의 보존 행위는 전원이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총유 이런 것들은 다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4번 합의자 1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지분 승계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합의는 지분이 외부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승계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오. 그래서 굳이 합의에 있어서 자, 지금 혹시 자기 자식한테 소위 지분권이라고 하는 걸 넘겨주고 싶으면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소위 상속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 자기 새끼한테 그 지분을 넘길 수는 있지만은 급히 가셨다, 말씀을 못하고 가셨다라고 했을 때 이때 상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이 됐을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틀렸고요. 요거 2번인가 3번 나왔어요. 자, 설명 드릴 텐데 이건 나중에 신경 꺼야 될 지문이야. 자, 이런 식이야. 갑이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의 가치가 10억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자신의 99% 지분을 가지고 9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당권 설정한 거야. 그리고 나서 토지를 분할한 거야. 어떻게? 이게 99%는 자, 을이 갖고 자, 1%는 누가? 갑이 갖는 식으로 토지를 분할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새끼가 이렇게 했었다니까? 당연히 우리 상식하고 안 맞잖아. 갑이 99% 지분을 갖고 있으면 토지 분할할 때 당연히 갑이 99% 지분을 가져야지. 그 을이 1%를 가져야지. 굳이 해석하면은. 토지를 분할했을 때. 근데 어떤 놈이 편법을 썼어. 자기가 99%의 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 9억을 대출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애한테 이 1000평이 넘으면 990평을 아예 줘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는 10평을 갖게 된 거야. 그리고 일과 하는 거지. 저당권자한테. 나 돈 못 갚아. 경매 붙여보던가 10평에 대해서. 이렇게 편법 쓰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바로 특정 부분에 저당권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다 저당권이 집중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봐봤자 밑줄 그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 하고 공감돼. 그렇게 했구나. 그러나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뭔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팍 들어. 그래서 이 지문을 설명 드릴 때마다 모두가 공감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쁜 놈 새끼가 한 놈 사고를 쳐가지고 별일이 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내용을 알려고 했었는데 이게 2-3번 나와요. 근데 매번 틀리게 나와. 그리고 항상 옳은 걸 고르셔야. 그러면 거의 수험생들은 공부도 못하면서 막 자기가 판사가 돼가지고 자 한번 볼까? 볼까? 내가 보기에 이거 맞을 것 같은데 다음 중 맞을 것 같은 것을 고르시오.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 골라보시오.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도 별로 안 했으면 자꾸 느낌을 갖고 쇼부를 보려고 그래. 아니 암기 갖고 쇼부를 보셔야 돼. 외운 걸 갖고 흑장을 봐야 되지 그냥 읽어서는 찍는 족족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연필 굴리는 게 확률 높아요. 괜히 뭐 책 한번 봤다고 해서 그냥 자기 느낌 가지고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외웠던 거냐 안 외웠던 거냐 이 싸움일 뿐이지 자 깝깝하니까 계속 읽어본다고 시간 낭비예요. 쓸데없이 그냥 해봤자 틀릴 건데 그냥 지금이라도 몇 개씩을 외워서 쇼부를 보셔야 돼.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요건 아주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던 사례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공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셔서 30회 18번 문제 어려웠었네요. 그래서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이 돼서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것은 보존 행위다. 라고 해서 일단 모르겠고요. 예, 개소리 되겠습니다. 공부 안 했던 내용 나왔어요. 2번 질문요.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게 특정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의 얻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라고 해서 일단 얘를 답으로 뽑았고요. 이 문제는 그동안 전혀 안 나왔던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알겠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순생 거짓말이 못하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논의의 전자는 자신의 지분권이 포함돼서 생 거짓말이 됐을 때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 가는 거죠. 해서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자, 다른 공유자 자,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일부는 진실이 숨어 있죠? 그죠? 공유자 중 1인 명의로 전부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일부 기존의 등기 부분, 기존 등기 명의이 가지고 있던 애초의 지분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맞춰야 된다는 거지.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 문제를 풀 때 1번, 2번은 뭐 개소리가 나왔으니까 멘붕 오더라도 최소한 3번쯤은 알아야 되죠.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부가 순생 거짓말일 때 그때가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외웠었잖아요. 벌써 또 하도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 가물가물해. 다시 갑시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았던 거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슈 소유물의 반환 청구, 인도 청구 안 됐던 거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소유물의 반환 청구 등 허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거 자신의 지분권 포함해서 전부가 센 거짓말이면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으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되셨죠? 이 얘기라고, 이 얘기. 그래서, 공유자 중 한 사람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그 사람 등기는 애초에 유효했으니까 일단은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3번 틀리게 나왔고요. 4번 질문이요. 자, 지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했을 때 소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포인트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안 됐던 게 뭐가 있어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근데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는 아니니까 당연히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사안을 보니까 이거라고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를 했다. 소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한테는 뭐라 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얘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게가 아니라 과반수 지분권자에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뭘 가능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외우셔야 된다니까.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바로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만 없게 되면은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걔만 없으면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라고. 봐봐. 벌써 등기 말소 청구도 그렇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맞춰야 돼. 시간 없고 머리가 정신없고 힘들어도 알고 들어가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공유자에 도달함으로 소유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전,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공유지분권의 포기는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합유 지분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가능하다 해서 좀 어려웠던 주제인데요. 1번은 그냥 틀린 표현인데 보존형이 아니고요. 자, 보존형이라고 하는 게 저런 거잖아요. 자, 목통물의 반환 청구. 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이건 1번은 좀 버리시고 2번 지문 가지고 이제 설명 답이 됐으니까 우리가 소유권을 공동소유,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것들을 저당권 같은 것을 자,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 준공유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준공유라는 개념이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도 그래. 다른 거 몰라도 최소한 3번, 4번은 당연히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모든 내용을 뭐가 시험에 나올지 미리 다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까다로웠던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합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다시 가겠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지분이 있다 없다? 네, 이럴 줄 알았어. 합의 지분이 있다니까요. 합의는 지분이 있는데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만 해왔는데 심이 뚝 떼고 합의는 지분이 있다 없다 바로 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총유할 때 지분이 없다고 그랬었죠. 합의는 지분은 있는데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들끼리는 알고 있다고 합의자끼리는 어떻다? 나름의 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해서 1번 합의 재산에 대해서 합의자 중 1인이 자기의 임의로 자기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라고 되어 있죠. 더럽게 어려웠던 질문. 자,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이들이 합유하고 있는 상태다.
합유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은 내부적으로 지분은 있지만은 외부적으로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합유. 예를 들어서 갑이 60%이고 을이 40%인데 이게 지분이 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의 등기 40% 지분을 훔쳐왔다. 그래서 단독 명의로 바꿨다. 그러면 이때는 뭐야?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이 등기는 어떻다? 유효하다. 즉 40% 부분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이건 공유의 얘기이고, 자, 갑이 내부적으로 60%, 을이 내부적으로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어떤 이유로 갑이 전부를 자기 지분으로, 자기의 단독 소유로 등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핏 보면 지분 범주 내에서 유효하다. 그러면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아니요. 이거 공유일 때만 지분이 외부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지분 범주에서 유효한 것이고, 합유는 지분이라는 개념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지만 밖에 대해서는 어떻다? 그 지분의 유효성 등을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번이 틀리게 나왔던 겁나 어려웠던 질문. 이 겁나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잘 안 나와서 그래. 잘 안 나와서. 합유 얘기는 16년 동안 지문이 한 두세 번밖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유는 비우고 가셔야 돼. 지금 이제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저 공유 또는 구분 소유적 공유 이것만 뒤지게 파야 돼. 합유가 어쩌다 한번 튀어나왔다고 해서 나는 합유도 할래, 난 총유도 할래, 이거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몸이 안 받쳐줘. 그러면 이제 자주 나오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들을 쫓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요. 자, 합유물의 보존행위, 합의자 각자 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총유물의 보존행위는요, 자, 그 구성원이 각자 할 수 없고 전체 의견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했을 때, 자, 지금 특약이 없는 한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의자 합의로 귀속되게 된다. 그래서 총 3명인데 2명 이상 남아있다. 그러면 나머지 잔존 합의자에게 귀속된다. 상속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합의 지분의 포기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이건 맞아요. 뭐냐면은 합의는 내부적으로 지분이 있다고 그랬었죠. 갑이 60%, 을이 40% 지분이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갑이 자신의 지분권을 포기하고 싶어. 그러면 이때는 지분 이전 등기가 아니라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에서 갑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방식을 통해서 전부 지분 이전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고요. 조합제 해산으로 해서 합의는 종료한다. 오른편인데 큰 의미 없습니다. 합의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저 지금 확률 높은 거 16년 동안 합의 전면적으로 나온 게 한 문제에 불과해요. 이런 문제는 나중에 다 버리는 거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최대한 공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끌었다가 이제 실명법에 관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